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하고 165억 달러 22조 8천억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2033년 12월 31일까지 적어도 8년 5개월이라는 장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본다면 2조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삼성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의 큰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미,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그룹하고 이렇게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는 거, 이것은 이제 다른 빅테크하고의 계약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HBM의 성과는 삼성전자 반등의 조건이라는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하고 165억 달러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실적이 반영되는 건 2028년입니다. 제가 텍사스의 테일러 팹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 팹에서 이제 두 번째 팹으로 이어지면서 공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HBM 밖에 없다는 사실은 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보이지 않는 그 세일즈를 했습니다. 이 아주 숨은 주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이 인적 자산이 참 큽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든가, 제가 밑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23년 5월에 실리콘밸리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 파운드리의 사장이라든가, 또 경계원 대표라든가, 또 미주 총괄이라는 게 다 만났었죠. 그 외에도 이제 비공식 접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재용 회장은 텍사스에서 자주 교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공장하고 한 3, 40분 거리라고 해요. 우리한테는 3, 40분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미국 대륙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썬밸리 컨퍼런스에 갔다 왔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그리고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 구글 캠프가 또 열립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력 이상의 신뢰와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이런 파트너십, 아니면 관계 중심의 세일즈가 이번에 힘을 발휘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 캠프도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구글 캠프는 7월 말 8월 초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비공개 컨퍼런스 형식입니다. 그래서 구글 캠프, 구글 서밋이라고 열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빅테크 CEO라든가 창업자, 억만장자, 세계적인 정치인, 문학의 인사,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팀 쿡, 버락 오바마, 이재용, 이렇게 다 공식 발표나 발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그 기업을 움직이는 저들의 몸 속에서 뭔가 일종의 그런 그 모임이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게 23년 5월에 실리콘밸리에서 이재용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 관심이 가는 게 누구냐면 이렇게 3인방입니다. 이렇게 3인방이 이게 지금 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 삼성 파운드리 쪽에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진만 그때 미주 총괄이 지금의 파운드리 사장으로 왔고, 최시영 파운드리 부장은 작년에 파운드리에서 물러났고, 경계원 삼성전자 사장은 작년 5월인가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이쪽에서 큰 물갈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진만 사장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오면서 중국의
150 파운드리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두드러진 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 사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이 이제 테슬라하고 파운드리 계약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반도체 부분 전체를 반등시키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HBM3 품질 통과와 HBM4의 성공적인 샘플 공급 양산이 필수적인지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수준은 이제 선행 투자 성격이 강해요. 실제 이 테슬라의 AI6 칩은 실제 양산은 28년경부터예요. 내년 26년 말부터 미국의 텍사스 팹이 가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28년 정도 돼야지만 이제 매출의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AI 칩이 세 가지가 있는데 AI4는 지금 평택 캠퍼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5는 TSMC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 거의 막바지고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다가 미국 애리조나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AI6는 전량 삼성전자가 테일러 팹에서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이라든가 수익 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익분기점이나 뭐 이런 거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HBM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그 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과연 이걸 HBM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HBM 의존도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거기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HBM을 이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을 냈어요. 그러나 SK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이제 2개월 뒤에 또 3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SK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고 삼성전자는 HBM이 공급이 없는 한 2분기하고 비슷한 실적을 낼 거는 틀림없는 거고 제가 글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성장세가 엄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HBM3 출고가 SK하이닉스보다 다소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파는 H20에 HBM3E가 지금 들어가는데 엔비디아가 TSMC에다 30만 개 발주를 넣었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HBM3 8단 코어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 제품이 못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거의 H20에도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제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신뢰도는 항상 역시 계속 후순위 상황이에요. 그래서 AMD 등 일부 고객의 HBM3를 공급 중이라고 하지만 엔비디아의 콜이라는 게 이게 KS 인증마크하고 거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통과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HBM4는 25년 하반기에서부터 26년 AI 시장을 좌우할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탑재되지 못한다면 성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HBM3E 콜 통과와 HBM4 조기 양산 성공은 파운드리 계약보다 더 직접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의 잭팟이 터지고 난 다음에 7만 전자를 넘겼죠. 그런데 29일 날 시장은 지금 보합세입니다. 약간의 등락이 있죠. 그래서 HBM하고 파운드리는 또 이렇게 시너지를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HBM4에서는 베이스 타일을 이 파운드리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의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또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HBM4 시대부터는 HBM과 고집적 패키징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POP라든가 코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삼성은 유일하게 D램, 패키징, 파운드리 이게 수직 계열화가 됐죠. 근데 수직 계열화라는 게 말뿐이에요. 진짜 이게 실력 발휘를 하려면 좀 더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그 역량을 입증하면 TSMC, SK하이닉스 모두 차별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반도체 회사도 이렇게 수직 계열을 한 회사는 없습니다. 삼성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9호로 거치거든요. 9호로 거치는 것을 실력으로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의 인증과 실제 대량 생산 경험이 따라야 됩니다. 이 반도체에서는 트랙 레코더, 트랙 레코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생산 경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네. 그걸 보고 삼성에 이제 HBM을 사주는 거죠. HBM과 파운드리의 통합 생태계 구축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삼성은 기술력보다는 주문받기 쉬운 제조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테슬라하고 계약은 기회예요. 이제 뭐 파운드리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HBM 성과는 조건이에요. 반등할 수 있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HBM 코어를 통과를 해야죠. HBM 코어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25년 이제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를 한다든가 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든가 단가 협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먼저도 제가 방송을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은 모간 스탠리에서는 뭐 8월 중으로 HBM3E 12단위 코어를 통과를 하고 HBM4도 뭐 샘플을 이렇게 한다는 그게 나왔는데 조금 신빙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HBM3 콜 통과, 하여튼 이 하반기에 가장 빠른 시간에 지금 이 HBM3E 12단 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분기 중으로 삼성전자는 뭐 8월 초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HBM4의 샘플을 주요 공급사한테 납품을 해야 됩니다. HBM4 샘플 공급 및 조기 양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년 엔비디아 루빈 탑재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HBM 파운드리 통합 성과, 코어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삼성은 뭐 i큐브라든가, 뭐 x큐브라든가 이런 그 패키징이 또 잘 돼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거는 사실 원시 D램이죠. 그래서 고객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더 갈고 닦아서 성과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하고 계약의 실적 반영되려면 28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HBM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보면 삼성이 하반기 엔비디아의 HBM 퀄리피케이션과 통과와 테슬라 계약은 전략적 상징성과 미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HBM 성과는 현실적인 실적 반등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그 계약이 지금 뭐 시장을 그냥 막 들었다 놓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HBM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그 실적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또 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은 하반기 안에 엔비디아의 HBM 콜 통과, HBM 초기 양산 성공, 이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테슬라 계획이 시장의 기대만 키운 채 실질적인 성과 없이 묻혀버릴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테슬라의 이번 165 계약이 삼성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삼성의 이 메모리 사업부, DS 사업부에서 HBM을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콜 통과를 하고 HBM4를 또 이렇게 샘플을 나와서 또 콜 통과를 하고 납품 계약을 맺어주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 하반기에 쫙 그냥 일사천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삼성은 또 그냥 또 뭐 3분기, 4분기에 또 실적 발표가 그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